아시아리그를 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정규리그에서는 팀당 34경기씩 치르게 됩니다. 대다수의 팀들이 현재 17경기를 돌파하며 이제는 어느덧 리그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주간 리뷰는 오늘도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주간 리뷰에서 PD님의 편집 능력과 또 오광식 해설위원의 힙한 그런 수액이 100% 반영된 썸네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보셨죠? PD님께서 너무 센스가, CG를 너무 확실하게 입혀주셔가지고 제가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스냅백에 오바스 이렇게 써있는 그런 것도. 디테일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광식 해설위원의 별명이죠, 오바스는. 네. 그거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즐거우시다면 흰 PD와 오광식 해설위원은 그보다 더한 것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양한라와 대명킬러웨이즈의 2연전이 서로의 홈을 오가며 2연전이 치러졌는데요. 신흥 라이벌 구도로 리그의 재미를 더해가는 양 팀 중 1위에 좀 더 가까워진 팀은 어느 팀일까요? 먼저 안양에서 열린 3차전 경기 살펴보시죠. 네, 3차전입니다. 5연승의 대명이냐 아니면 안방불패 한라냐 했던 경기죠. 네, 이날 많은 팬분들도 찾아주셨고 네. 또 와서 조금 득점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맞아요. 그렇지만 양팀 모두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대명 킬러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에 골포스트를 그렇게 맞췄어요. 지금 이 장면이죠. 두 번이나 맞추면서 네. 많은 팬분들의 아쉬움을 또 자아냈었습니다. 왼쪽 골포스트를 그렇게 맞추더라고요. 그쪽이 많이 비어 보였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약간 축구 스코어 아니냐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날은 특히 지금 현재 안양한라와 대명킬러웨이즈가 승점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양팀 모두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 득점에서 많이 터지진 않았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양팀 모두 공격력에서 많이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네. 그만큼 수비 조직력에 대해서는 역시나 양팀 모두 리그의 강팀인 거를 확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리그 1, 2위의 골리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또 골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박빙이었던 상황에서 네, 이렇게 골이 들어갑니다. 네, 김윤환 선수의 또 센스 있는 네. 패스가 또 결국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유한 선수가 골을 넣을 것처럼 하다가 패스를 줬죠. 네, 이번 오프 골리를 완전히 자기 쪽으로 네. 몰아놓고 그리고 나서 반대쪽으로 패스를 준 게 또 네. 선수들의 다리 또 스케이트를 맞으면서 굴절이 되면서 또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패스를 줘서 스케이트를 맞고 김상욱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김상욱 선수가 이제 사수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네. 발을 뭐 고의적으로 틀거나 하지 아니죠.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김상욱 선수는 시즌 7호 골을 뽑아내게 되고요. 역시 해결사네요. 네, 여기서 많이 아쉬워하는 대명킬러웨이즈 네. 선수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갔고요. 네. 이 피리어드는 끝날 때까지 안양한라 선수들의 어떤 공격적인 리드를 하고 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볼 때도 점유 자체, 퍽의 소유 자체가 안양한라 선수들에게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역시나 역습 능력에서 탁월한 능력들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리죠. 네, 그 이바노프 골리의 엄청난 세이브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슈퍼 세이브예요. 김상욱 선수가 네. 이바노프 골리가 완전 이쪽 왼쪽으로 오는 걸 보고 오른쪽으로 제꼈는데 또 오른쪽까지도. 네, 다리를 뻗어서 맞고 또 리바운드까지도 네. 저렇게 다리를 뻗어서 막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골리가 그렇지만 특히 이바노프 골리를 보면 집념이 느껴진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집념이 네. 약간 눈에까지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헉에 대한 집중력은 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리그 최소 실점률 이때까지만 해도 보유하고 있었죠. 네, 아무래도 양팀 모두 골키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득점이 쉽지 않은 건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안양한라는 공격을 만들어내면서 네. 또 등골 서늘하게 대명킬러웨이즈의 등골을 서늘하게 또 만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3피리어드까지도 계속 1대 0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격을 3피리어드 가서는 데미안 킬러웨일즈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은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서 슈팅을 허용은 하지만 또 네. 안쪽 그 골대 앞쪽에서만큼은 절대 리바운드를 허용하지 않는 안양알라의 또 집중력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양팀 모두 파워플레이가 몇 차례 있었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 파워플레이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하고 또 페널티 킬링으로 또 잘 틀어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바디 체킹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보였었거든요. 사실 아이사키를 찾아주시는 네. 많은 팬분들은 또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에서 바디 체킹을 많이 기대를 하시죠. 거기서 또 해소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날은 골도 안 나오고 네.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마지막에 골키퍼를 뺀 상황에서 네. 지금 또- 엠티넷이죠. 네, 조민호 선수가 또 날려봤지만 또 그게 골대 옆으로 네, 빗나가기도 바로 했었고, 빗나가죠. 네, 다시 한번 쏴본 슛이 또 빗나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맷달트는 5번째 완봉승을 거두며 안양알라가 서력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안방불패 신화를 결국에 안양알라가 이어가게 되죠. 8전 8승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슈팅수는 30대 22로 안양알라가 다소 앞섰습니다. 3-4번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좀 있었는데요. 양팀 페널티 킬링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어서 보실 경기는 대명과 한라의 4차전 경기인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박빙의 한 골차 승부였기 때문에 이날도 양팀 누가 웃을지는 참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이라이트로 함께 보시고 오광식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노프 선수입니다. 17경기 전 경기 선발 출장하고 있고요. 94.96%의 세이브 성공률, 1.68의 평균 실점, 셧아웃 승리 2번 있었습니다. 맷달튼 선수가 골문을 지킵니다. 5번의 셧아웃을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이고요. 94.07%의 세이브 성공률, 1.69의 평균 실점. 양 팀의 뭐라고 할까요?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약간 탐색전 같은 분위기가 네.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역시 양 팀 조금 밀고 들어옵니다. 오! 들어가지 않네요. 초반 5분 역시 비슷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총현 계속해서 슈팅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넘어왔습니다. 볼수 있었고, 원타이머. 네, 지금같이 이렇게 사이드에서 사이드에 이은 슈팅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안양알라는. 네, 다시 빌 토마스. 공격 끝나지 않았어요. 빌 토마스 두 번째 슈팅은 최근 모습이에요. 네, 이용준 선수나 이봉진 선수가 워낙 이제 패스를 김기성인데요. 정면. 본인으로서도 300경기를 채우지 못하게 큰 아쉬움으로 또 남아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저는 브레이크어웨이인데요. 이바노프가 지켜냅니다. 역시나 어디서든지 지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맨 멀리 끌고 나오는 대명. 김원준 수비 한 명 있고요. 공격 2명입니다. 왼쪽에 스트키 유타 직접 슛. 김혁의 슈팅 막히네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짧은 패스 받았어요. 이호성 중앙으로 열렸습니다. 골대 맞고 나오네요. 브렛 파넴의 슈팅 골포스트를 때립니다. 그리고 18번째 경기입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34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반원점을 돌고 난 후에 후반기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골문 앞쪽에서 이바노프. 시즌 초반에는 득점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안양알라가. 네. 이총현 돌파됐어요. 그 상황 받아주는 조민호. 앞쪽에 빌 토마스. 조민호. 반대쪽 오른쪽 열렸습니다. 열렸거든요. 송영철. 이바노프 잡아냈어요. 네, 적극적으로 계속 붙어줘야 돼요. 정종현 선수의 수비. 어, 네 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시 김상욱 빠른 패스. 오, 이바노프예요.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저런 패스로 인해서 빌 토마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퍽입니다. 그 능력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민호 정면에서 리바운드 이총현 끌고 나오는 대명입니다. 보세요. 안양알라 선수들이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스위프트 들어왔어. 막아냈어요. 메탈튼의 세이브. 골리 패드에 맞춰버리네요. 네, 이번에는 메탈튼 선수의 세이브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브렛 파넴 백핸드로 들어왔어.
리바운드 들어갔어요. 맨멀리. 자, 지금은 퍽은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골대가 움직였군요. 써줘야 됩니다. 이번 페이스오프 4명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앞쪽에 있습니다. 브렛 파넴이 있었는데 바로 슛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레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프트 줄 곳을 찾습니다. 원타이머 김혁 리바운드 슛 두 번째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태명 킬러 웨일스 드디어 한라의 골문을 엽니다. 선제골 태명 킬러 웨일스. 파워플레이에서 또 골이 터져주니까 너무 좋네요. 김혁 선수의 좋은 슈팅에 이을 리바운드. 너무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 김혁 선수의 슈팅을 계속 바래왔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시원하게 골대 앞에까지 연결이 돼서 너무 좋고, 또 프롤로프 선수는 저걸 충분히 밀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밀어넣었습니다. 홈 경기 6연승을 향해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이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프롤로프의 선제골, 자신의 올 시즌 13번째 골로 뒤쪽에서 정비를 했던 한란대 이돈구 먼거리 뒤쪽 보드 맞고 걷어냈는데 골라인 넘어갔군요. 지금 골 선언이 됐습니다. 알렉스 플란테 선수와 그런데요. 지금 맨멀리 선수가 지금 자, 지금 잠시 비디오 판독 중에 경기가 멈춰 있는 상황이었는데 알렉스 플란트 그리고 맨멀리 선수 간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격해진 감정 때문에 팀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일단 이돈구 선수의 골 여부 최종 판정은 골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대1 동점을 만드는 안양 한라입니다. 네, 지금 안양알라 벤치에서 김우재 코치님이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라 선수들 부분적으로 라인이 바뀌었고요. 리건이 따냈어요. 중앙 돌파 에릭 리건 헤드로 막아내는 알렉스 이바노프. 이영준, 정종현이고요. 한 발 빠르게 좀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뒤쪽 벗어났습니다. 문국환의 슛 빗나갔습니다. 또 자꾸만 앞쪽으로 진행을 해서 어택존으로 진입을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테스트위드의 돌파인데요. 이돈구 제꼈고 테스트위드 반대쪽에 맨멀리 받아주나요? 맨멀리 올렸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둘의 조합으로 좀 득점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라 역시 조민호, 토마스 라인은 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라인이기도 한데요. 조민호 중앙으로 넘어왔습니다. 토마스에게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빌 토마스의 골든골. 가운데로 꺾어 들어올 거라고 브라이언 영 선수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빌 토마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살짝 스크린을 걸어주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올 보니까 시즌 안양 한라의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 조민호, 빌 토마스 두 선수가 결국 오늘 경기의 마지막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대명의 2위 복귀냐 아니면 한라의 1위 재탈환이냐 약 20시간 만에 다시 치러진 맞대결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네. 양팀 조금 지쳐 보이는 모습을 두 번째 시합 때는 볼 수가 있었어요. 네, 하루도 못 쉬고 바로 치러진 경기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체력적으로 네.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4차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양팀 모두 서로를 너무 많이 견제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양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라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디펜스 한 명을 더 보강하면서 네 라인을 전부 구성을 마쳤었고요. 네. 네, 조금씩 라인 변화를 또 가지고 왔던 양 팀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 전부터 선제골 싸움이다.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기겠다. 특히 대명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넣었던 7경기 모두를 이겼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했었죠. 참 제가 그 해설을 하면서 네. 그 김태범 캐스터님과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속 네. 징크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제가 해설을 해서 승리를 할 거다라든가 또 대면 킬러 웨일즈 같은 경우에 선취골을 넣었던 경기는 다 다 이긴다. 네, 이겼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또 첫 번째 득점을 선제골을 네. 대면 킬러 웨일즈의 프롤로프 선수가 또 성공을 하면서 네. 일단 경기의 흐름 자체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파워플레이 골이었고요. 이 프롤로프 선수는 이번에 골을 기록하면서 13호 골을 기록하죠. 그리고 네. 이 순간은 단독 선두였어요. 네, 득점.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머지않아서 네. 또 이동구 선수의 참 보기 드문 스코어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동점골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블루라인에 진입을 하면서 네. 사실 골대 쪽으로 이제 던져 놓거나 슈팅을 아니면 했죠. 네, 옆쪽으로 뭐 음. 퍽을 보내고 이제 덤프라고 하죠. 네. 퍽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이제 포책을 들어가려는 네. 타이밍으로 보였는데요. 이동구 선수의 모르겠어요. 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골대 뒤에 유리를 맞고 골대 옆으로 그 퍽이 튕겨져 나오면서 이바노프 골리의 엉덩이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거든요. 또 이동구 선수가 들어가면서 네. 참 그런 걸 보면은 퍽이 이동구 선수 앞으로 네. 떨어진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음. 참 어떻게 보면은 운이 또 따랐던 그런 골로 보였습니다. 네, 의도한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네, 혼자 이렇게 슈팅도 하고 리바운드까지 해서 골을 멋지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징크스 싸움이 다시 한번 나왔죠. 네, 이때 또 김태훈 네. 캐스터님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광식 매직이냐 동구 매직이냐 요건데 네, 일단 광식 매직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네. 해설을 하는 경기들은 모두 제가 있었기에 이긴 게 아닌가 네. 이런 징크스를 이야기했었는데 대명이 이긴 경기들은 네, 다 그렇습니다. 오광식이 있었다. 이게 근데- 광식 매직이고요. 근데 동구 선수는 네. 이동구 선수가 스코어링을 하는 경기는 모두 다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시즌에 4경기의 골을 기록했는데 그 4경기를 다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저의 징크스는 확실히 네. 아직 몰라요. 네네, 아직은 1대1 모르지만, 네. 상황이었잖아요. 일단 이동구 선수가 스코어를 하면서 네. 저는 살짝 불안하기 시작했고요. 그쵸. 네. 깨지나 네, 싶어가지고. 어떤 징크스가 더 효과를 음. 발할까, 더 셀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3피까지 갔는데 네, 이제 연장으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연장을 갔는데 연장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처음에는 네. 대명은 수비수 2명과 네. 또 공격수 1명을 라인으로 내보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으로 그 안양알라는 빌 토마스 선수와 조미노의 조합, 네. 그리고 대면 킬러 웨일즈는 프롤로프와 스위프트의 조합으로 네. 또 공격수들의 조합을 맞춰놨었는데 음. 이 조합에서 빌 토마스 선수와 조민호 선수. 조민호 선수의 또 콤비 플레이가 나오면서 네. 또 승리를 안양알라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빌 토마스 선수 약간 프롤로프가 넣었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하고 넣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똑같이 13호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금 공동 득점 선두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참 센스 있다고 제가 느꼈던 부분이 네. 3대 3으로 플레이하는 연장전 같은 경우에는 네. 맨투맨 수비가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스위프트 선수가 빌 토마스 선수를 잡고 있었고 네. 또 그 브라이언 영 선수가 조민호 선수를 잡고 있었는데 그 조금의 틈이 있었는데 조민호 선수가 가운데로 꺾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빌 토마스 선수가 살짝 브라이언 영 선수를 건드리면서 안으로 들어가 줬는데 그 건드렸던 찰나에 브라이언 영 선수가 모르겠어요. 이게 운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 타이밍에 살짝 중심을 잃는 바람에 또 그쵸. 패스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빌토마스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다고 만약 네. 의도됐다면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빌 토마스 선수가 연장 골든골을 기록하면서 안양알라가 시리즈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에서도 역시나 골리 얘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바노프 골리. 네, 4차전에서도 엄청난 선방 쇼를 보여줬거든요. 네, 42세이브를 기록합니다. 네, 사실 네. 이
42개의 슛이 그냥 멀리서 중거리 슛이나 좀 효과 없는 슛들이 아니라 네. 대부분 뭐 안쪽에 들어와서 또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사이드 투 사이드로 나오는 패스에 이은 슈팅을 포함해서 42개의 슛인 거거든요. 네. 굉장히 골키퍼로서 막기 힘든 그런 슛들을 모두 다 막아내줬고 네. 연장전까지 사실 팀을 끌고 가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봤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반대해서 또 반대로 열리는 패스를 허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바노프 골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기도 아쉬웠겠지만 사실 화가 날 정도로 많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화가 많이 났잖아요. 네, 경기 마치고 나서 또 좀 흥분하는 모습을 네.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바노프 골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안양할라 팬분들도 인정하시고 참 너무 잘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골리인데요. 이번 2차전, 4차전이죠. 대명 홈에서 했던 경기 이후에 세이브 성공률이 무려 95%대를 진입을 합니다. 이게 네,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세이브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메탈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1점대의 실점률은 네네. 팀에게 있어서는 사실 골키퍼한테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모습을 시즌 중반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몸을 체력을 또 유지하는 네. 그런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바노프 골리뿐만 아니라 메탈튼 골리도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2연전의 한 줄 평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김윤환 선수가 첫 번째 시합을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지난 2연전에서 다 졌었잖아요. 네. 그것도 실점을 5점, 물론 MT넷 골을 포함입니다만 5점이나 실점을 했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해서 그 팀 내에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역시나 수비가 탄탄했기 때문에 또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기초공사가 탄탄한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아, 네. 기초공사가 탄탄한 건물은 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 네. 지난 2연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초공사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네, 다시 탄탄하게 만들면서 아무래도 조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잡고 나온 그쵸. 안양알라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그 계속해서 챔피언을 해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 저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네. 또 원래부터 좋았던 수비력과 네. 또 조직력 그게 또 빛을 발했던 2연전이었기 때문에 네. 네, 한 줄 평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기초공사가 탄탄했던 안양할라가 시리즈를 수입하면서 리그 선두에 오르는 2연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른 경기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코에서 아이스벅스와 오지이글스가 3연전을 가졌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였죠. 1차전 무려 7대 0으로 오지이글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남은 두 경기도 오지이글스가 승리하면서 원정에서 시리즈 수입을 하는 오지이글스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순위 살펴봅니다. 지난 주말 승점 5점을 챙긴 안양할라는 승점 36점으로 1위에 복귀했습니다. 크레인즈는 2위로 내려왔고요. 승점 1점만 추가한 대명과 니코는 각각 3, 4위를 기록합니다. 경기가 없던 사할리는 어느덧 5위까지 밀려내려왔고요. 승점을 쌓았던 오지는 아직 6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7, 8위에는 경기가 없던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4개 시리즈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치노에에서는 프리블레이즈와 크레인즈가 3연전을 갖겠습니다. 사할리는 홈에서 오지이글스를 불러들여 5, 6위 맞대결을 갖겠고요. 하이원은 고향 홈에서 안양할라와 2연전을 갖겠습니다. 대면 킬러웨일즈는 인천에서 니코 아이스벅스를 불러들여 지난 원정에서의 연패 서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더스포츠는 오는 주말 인천에서의 2연전을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스포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팬분들의 관심은 고향과 인천 경기에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고향 경기부터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양알라 선수들의 지금 상태로 본다면 네. 제가 보기엔 이 2연전은 무조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다시 한번 이제 탄탄하게 조직력을 갖춘 그 수비력은 네. 분명히 하이원전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조금 예상 밖의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하이원의 러시아 선수들이거든요. 네. 러시아 선수들의 움직임은 제가 시즌 초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또 그게 또 안양알라의 수비력을 또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지 네. 그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대면 킬러 웨일즈 선수들의 그 바디 체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하이원 선수들은 이 바디 체킹과 포책의 강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은 또 안양알라에게는 또 어떤 그게 자극으로 올지 네. 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니코 아이스박스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한국원정 6연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상대가 바로 대면 킬러웨이즈죠. 대면이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정 경기 가서 네. 사실 좀 짓밟히고 온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 안양알라전 때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상대 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니코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연패에 빠져 있어요. 이 연패를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중반기, 후반기 결과도 조금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연패의 분위기 제가 작년에 대면 킬러 웨일즈에 있을 때는 네, 사실 그 분위기보다는 당장 코칭 스텝이나 네, 내 동료들이 원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게 경기를 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면 킬러 웨일즈는 연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또 니코는 분위기를 잘 타는 팀이기 때문에 그 연패의 영향이 또 좀 있지 않을까 그 영향을 가지고 또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명의 홈이죠,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명 선수들에게는 네, 홈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그동안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에 네. 네, 이번 2연전도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들과 팀들은 녹록치 않을 것 같지만 저희 팬분들과 저희들은 너무 재밌는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리그가 더 재밌는 이유는 잘하는 팀 옆에 잘하는 팀 옆에 또 잘하는 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모든 경기, 모든 승부 그리고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12월과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정규리그는 계속 되는데요. 이 계속해서 펼쳐질 소중한 아시아리그 저희 주간 리뷰와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아시아리그 소식 들고 기분 좋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고요. 오광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